very important, what we're fighting for. Because I'm tired, I'm really, really tired of the manipulation. I'm tired of how the press is manipulating everything that's been happening in this situation. They do not tell the truth, they're ly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지 다 아시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시스템을 언급한 거였고, 이때 소속사 소니하고, 그때는 소니였죠. 지금은 소니가 미국에서 꼼짝도 못하지만 엄청나게 그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소아성애 이런 스캔들에 마구마구 휘말렸다가 승소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맞았나요? 어쨌든 그러다가 아직도 마이클 잭슨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약물 과다로 실수로 죽었다고 최순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의사가 주치의가 유죄 판결 받았죠. 과실치사라고 돼 있다는데 기사도 별로 안 나왔고, 근데 사실은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죠. 이거를 BTS하고 비교를 하면서 방탄소년단하고 그렇게 방송을 만들려고 찾아놨는데 두 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시스템이 조작하고 그러면서 take advantage of 한다고, 그러니까 이용하고 착취한다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레스, 그러니까 언론이 도와주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거든요. 저 후에 그거는 그 방탄소년단하고 우리 한류문화 이런 거 준비할 때 또 다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여기 제가 이름 적어놓은 것들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이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지 1990년대 말부터로 잡아도 20년.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 어디에 먹혀 들어갔는가. 그리고 정부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중에서 이 시스템을 실현시키고 구현하는 이 역할은 딥스테이트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만들어 놓은 지가 이게 토요일 날 이거 준비를 해놓고 이대로 놔뒀나 봅니다. 허리도 성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 그 트위터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분들 움직임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쪽 저쪽에서 마음 아픈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죠. 제 마음이 아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 늦게 이거를 할까 하다 봤더니 이제 제가 맨날 믿고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그 머리 긴 김갑수 씨요. 머리 짧은 김갑수 씨, 머리 긴 김갑수 씨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차단시킨 새날에 나온다고 이제 동네방네에서 차단 막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단당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참 간첩도 아니고 작전 세력도 아니고 세작도 아닌데 동네방네에서 어쨌든 그 새날에 김갑수 씨 성함이 뜨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막 보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막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몇몇 곳을 언급을 하시더군요. 드디어 이재명 지사님을 둘러싼 유튜버들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짧은 김갑수 씨, 그 김갑수 최고수다 말고 김갑수 TV 하시는 분 얘기도 하시더군요. 근데 그 제가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하고 그 다음에 젊은 유재일 씨를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고 이런 그 평론가 분들 중에서 엄청 신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외국에 있다는 작전 세력 채널들 작년에 2018년 한 곳은 이제 기존에 있던 채널에서 봤더니 2018년 8월부터 이 내용을 시작을 했더군요. 그 외세에 우리나라가 먹혀 있다라는 거를요. 그리고 또 한쪽은 2018년 10월 말 정도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뭐 그러니까 세장놀이로 유명해졌죠. 근데 그런 쪽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딥스테이트 얘기를 다 외국에 계시고 딥스테이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다 마치 무슨 모든 비선을 뭐 거의 이명박근혜급으로 총동원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쪽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갑수 씨도 뭐 문화평론가, 제가 존경하는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도 이런 쪽은 얘기를 전혀 안 하시죠.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야만 한다라고 진보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목적에 이재명 지사님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원칙이 올바르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맞는 생각과 맞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더 국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적극적인 목적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속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속지 않고, 여기 굉장히 진보연 하는 쪽하고 토착 외구 독재 후에 이렇게 극좌와 극우가 함께 움직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여기에 동원되는 게 심상정, 김제동, 박원순, 법륜, 유시민,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김제동 씨도 뭐 여기에 편입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편입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연료를 얼마를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유재일 씨가 강연료 얘기하는 게 김제동이 돈을 많이 받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죠. 그 일을 추진한 그 구의원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 어느 세력의 줄을 대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참 유재일 씨는 용감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한 분만 예를 들자면, 그 머리 짧은 김갑수 씨는 본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시고 인문학 강사를 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그 옛날식의 진보 그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긴 김갑수 씨가 머리 짧은 김갑수 씨를 언급하면서 그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고 제가 이제 작전 세력의 거두 이론가라고 표현하는 그 누구죠? 사람나라 하는 분, 최상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혁명,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을 취직을 시킨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망해야지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 깔린 게 50년 정도는 낡은 그 사회주의 혁명 프레임 속에 이재명을 취직을 시키는데 이재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일부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그런 방송들이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 이재명 극렬 지지 이제 오직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쪽을 경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기 대권 구도가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고 좋은 방송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이재명을 포지셔닝 했을 때 그때에는 극좌를 표방하면서 결국은 극우와 함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작전 세력이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그 머리 긴 김갑수 씨가 작전 세력이 아닌데 매우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진보연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예를 들면 머리 짧은 김갑수 씨가 그분은 또 이재명 지사님을 정치 초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경기도라는 그 아사리 난장판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장악하고 자기의 정책을 그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협상해내고 설득해내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매우 전근대적이고 그 천민자본주의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왔던 삼성 이런 쪽이 아니라 빨리 환골탈퇴해서 합리적 자본주의에 걸맞는 기업 문화만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속으로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 속에서 대차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이재명 지사와의 협업을 그렇게 경기도에서의 협업을 즐거워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봤을 때 이재명 지사를 섣불리 정치 초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큰 오산 그건 좀 패착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매우 반국민적인 정부라고 머리 짧은 김갑수 씨 같은 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과 딥스테이트가 지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김대중의 망령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김대중이 끌어들인 그러면서 시스템으로 고착화시킨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구에 회자되는 모든 사람들, 이거 한경오도 저는 여기에 편입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건 맞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정치계에서의 모든,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일종의 캐스팅 보트 같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쪽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좀 장악해버린 이 반국민적, 반국가적, 반통일적인 이 세력 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 중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가 이 믿어야 되는지 정말 문재인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문재인의 사람인가에서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든다라는 근거를 2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 친구
8살 저보다 젊은 친구 현정이의 말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양정철 씨는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와 여기에 휘둘리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의 그러니까 토착외구와 독재 후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배수진을 치고 자신을 밟고 다시 등장하고 싶으면 자신을 밟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천명하고 얘기하시는 이 문재인을 진짜로 도와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로 봐야 되는가? 이분 성함이 윤석열이 맞나요? 윤석열이 맞나요? 두 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 맞으실 것 같은데 이분 그 다음에 조국 김상조 공정위원장은요. 김상조 공정위원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고리를 다 끊어놨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있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이 어떤 학연과 50대 남성의 그 잘못된 권위의식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옳지 않은 일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재벌의 그 문어발 구조의 근본이 되는 시스템을 다 고리를 끊어놓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전 세력이 전해철 김진표를 더 많이 공격하나요? 아니면 문재인 김경수를 더 많이 공격하나요? 이 똥파리 작전 세력이요. 진짜로 추진했던 거는 경기도라는 지역적인 그 기반까지 공유하고 있는 거기 삼성과 태영, 토건을 등에 업고 움직였던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보다 문재인, 김경수를 더 많이 공격하고 있죠. 근데 김경수 지사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 드루킹 스캔들 때문에 도지사도 안 나오려고 했다가 지금 끌려 나와갖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매우 그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어수룩한 면은 있는 건 보이지만 사리사욕, 권력욕이 보이진 않잖아요. 이런 분이 차기 대선에 경선에 나올까요? 김경수 지사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경수 지사를 만났을 때 표정이 제일 편안해 보이시는지 요즘. 그리고 장관들 몇몇이죠. 과기통신부, 중소벤처창업부 이런 쪽은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의 정책과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몇 명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먹혔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 이인영, 우원식은 왜요? JTBC에서 띄웁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제가 제목에 줄을 타는 사람들이라고 붙일래다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붙일지 말지 생각 중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이 반만 거짓말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만 거짓말을 하는 것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한반도의 이로운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줄타기를 한다라는 거에서는 내줄 걸 내주고 이익이 되는 결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비하인드 뉴스에서 며칠 전에 띄우는 거를 화면만 봤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맥락상 꼭 이 양반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 양반을 띄워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띄워주지? 일단 JTBC 중앙일보가 띄워주는 사람은 저는 누가 됐든 일단은 안 믿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님 빼놓고요. 대통령 인터뷰는 중앙일보가 안 하니까요. 일단 경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면서 노회찬 의원의 의문사로 연결됐던 그 시점 그때 그 시작될 때 추미애하고 같이 움직이던 원내대표였죠. 다음번에 당대표로 출마해서 이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분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을까? 제가 우리 동기 그 운동권 출신 동기 모임에는 이제 안 나간 지가 좀 됐는데 계속 참여하고 있는 제 절친한테 물어봤더니 생계형 정치인들이 다 됐다.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동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운동권 출신 중에 안 그런 동기들도 있겠죠. 20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특히 이분이 벌어놓은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쇼당이라고 보여지는 양정철의 컴백과 노무현 재단 띄우기, 임종석을 너무 빨리 불러들인 이런 것들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분을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로 크셔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뭘까요? 다시 이제 반복인데요. 이 결과가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뉴 라이트고 the deep state, the system은 뉴 라이트가 장악하고 있고 문재인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는 목적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the deep state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독재의 부산물이잖아요. 5년 단임이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오죠. 4년 중임 5년 단임, 대통령 행정령이 미국은 대통령 행정령 그 자체로서 정통 대통령제에서 그냥 실현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행정령은 국회의 승인. 우리나라는 의회 독재 국가입니다. 입법부 독재 국가요. 제가 보기에는 바지 대통령을 앉혀놓은 입법부 독재 국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여당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일종의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지위가 정확하게 확실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여당의 선출직 후보가 여러 명 있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명해서 서포트해 줄 수가 있고, 즉 공천권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시스템, 진짜 시스템인 법과 원칙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시는 게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한을 가진, 그 권한을 집행하는 쪽에서 시스템을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높이 세워주는 문화를 뿌리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비선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탈탈 다 털어먹을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법과 원칙이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움직였던 거죠.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거를 너무 힘들게 고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제 막 후다다닥
처리하는 일이 없으시죠. 어제 이제 그 머리 긴 김갑수 씨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그거, 그러니까 후루룩 바람을 막 일으켜서 일을 처리를 하는 그걸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진 않습니다. 이걸 지키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이걸 하고 계신 게 우리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은 그 워낙에 가진 그 대통령제, 본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키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예 뭐 그 독점을 규제하는 행정부 시스템 안에 독과점 금지를 철저하게 실현해내는 부서도, 디파트먼트도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군부죠. 미국이 지금 45대 대통령이고요. 트럼프가 지금 200 몇 년 동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케네디 직전에 2차 대전 영웅 아이젠하워죠. 제가 알기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장군도 선거를 통해서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군부는 대통령의 명령을 그냥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로 와 있죠. 그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일본계 혼혈인데요.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아태 사령부 뭐라 그러죠? 그 총책임자요. 아무튼 아시아 태평양 그 해군을 싹 다 잡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오바마 말을 들어서 뭐 피버트 에이시아 이렇게 아시아 회귀 전쟁 쪽으로 막 움직이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럼 대통령에 따라갑니다. 군부가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군 통수권자 그인 대통령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을 하죠. 군부가. 우리나라 군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무사는 어떻죠? 기무사에 거의 그 내란에 가까운 집단적인 학명 같은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황교안 같은 바보가 왜 군인은 군부는 대통령하고 생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헛바지 저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들, 여기 아까 이 토착외구와 같이 이쪽에서 여야가 같이 얽혀있는 적폐 국회, 적폐 입법부와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안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들을 휘두르는 헛바지 저고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이거는 왜 적어놓은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의 앞길을 막을 것인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앞길을 막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님을 적극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나를 세우는 분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앞길을 막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에 광역지자체 17개 중에 지금까지 오로지 서울시장만 참여하던 그 국무회의에 사안별로 관계가 있을 때 경기도지사도 참석하게 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전체 국가를 관장하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회의에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의 건의를 받아서 실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지지자들의 움직임과 관계돼서 입당을, 그러니까 당은 그릇이다. 물을 담을 건지 밥을 담을 건지 그 얘기를 다시 하셨죠. 그러면서 정말 반가웠던 게 이제 제가 맨날 노래를 불렀던 역시 하나의 물방울이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강물을 이룬 이 표현을 똑같이 쓰시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에 가입해서 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내라고 막 얘기하시는 너무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과도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는데 안 정말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런 뜻이 아닌데 300만으로 제가 200만을 계속 부르셨다가 이거를 지금 여기 매 짤마다 써놓은 게 몇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아무튼 300만으로 올려버린 거는 이 시스템에서 거들고 나서는 아까 마이클 잭슨이 얘기한 그 언론, 미디어, 프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설사 그 어느 누가 지사님 저는 반드시 이재명 지사님이 차기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대형 빅 스피커들과 국민들 여론의 동향들 이런 걸 보면서 차차기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와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경선 시스템을 갖고 살짝살짝 그 경선 때 조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일반 당원들까지 지금 뭐 200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비 안 내고 선거권 없는 일반 당원 말고요. 1,000원씩 내는 권리 당원이 되면서 동시에 대의원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한 2만 명 정도는 대의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각도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조작하는 언론, 그러니까 여론 조작입니다. 요즘은 여론 조작에 동원되는 갤럽을 한번 볼까요? 갤럽은 미국에서 망한 정치 여론조사에서 망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거짓말을 반만 합니다. 되게 웃겼던 거는 오바마가 엄청나게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퇴임했다. 이 말이 파다하죠. 갤럽이 조사한 퇴임 시기의 지지도, 업무수행평가 지지도에서 오바마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지지도가 바닥을 치면서 퇴임을 했는데요. 8년 이후에. 근데 갤럽은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여론조사에서는 진짜로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힐러리가 당선될 거냐, 트럼프가 당선될 거냐라는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끝없이 힐러리를 띄우는 조작질을 하다가 망한 거죠.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구독도 안 하고 신뢰도가 바닥이 돼서 정치 여론조사 시장에서 갤럽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전문 정치 여론조사를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 갤럽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까요? 그 미국을 털어먹은 그 글로벌 신자유주의 이제 끝물이 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이 운동권들이 다 잡아가지고요. 운동권 조직들이 여기 다 잡았죠. 다. 그렇게 조작질을 하면서 적극적인 작전 세력 노릇을 하는 그래서 아직도 성공을 하고 있는 지구 최후의 냉전의 한반도. 여기에 갤럽이 와서 누구에게 어느 쪽에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가진 쪽에 봉사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당 지지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높은 쪽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고 더 진보적이다.
그리고 저학력과 저소득층이 자한당을 지지한다. 그거를 갤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머리 긴 김갑수 씨도 갤럽을 인용을 하던데요. 이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왜곡 조작된 표본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재일 씨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한당 지지율이 왜 안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 오늘도 발표 나왔잖아요. 그 정당 지지율에서 왜 자한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올까요? 그거는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라고 부동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고 아파트는 낡아서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는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쓰면 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말 매우 엄청나게 화려한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단 거주 지역인 아파트는 낡으면 값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닌 상태에서 아파트 값은 무조건 올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건축,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말도 안 되게 잘못 쏠려 있는 경제 시스템을 바로 잡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목격자 영화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목격자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처절한 영화입니다. 아파트 소문 잘못 나고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살인사건을 목격하고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설정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조금 가진 그룹의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절대로 비난할 수 없는 욕망. 근데 자기가 투자해서 오를 거라고 믿었던 집값이 흔들리는 걸 보는 불안감. 이것 속에서 보편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확대 경제라고 하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 경제를 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 올바른 진짜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정책들이 아직은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명박근혜가 뭐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명박근혜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러면서 더 악화시켜 놓은 천민 자본주의, 그러니까 매우 내부적으로 토대가 허술한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일구고자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불안, 이것이 이들이 원칙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판단보다 나의 것을 지켜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여기에 투영되는 이 분위기, 이거를 현재 민주당이 과연 인지하고 있는가? 해결하고자 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한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류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마지막 부분을 더 틀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외세, 그 머리 짧은 김갑수 씨,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뭐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할 만큼 그렇게 독립적이고 우리나라를 위한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그 분도 외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모든 곳에서 먹혀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들과 같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무슨 엄청난 독립국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들이 시스템에서 다 장악하고 글로벌 엘리트들의 과거 특히 운동권들이 끼어서 조직적으로 이 거짓말에 적극 동참한 게 이게 쥐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머리 긴 김갑수 씨는 왜 갤럽의 속임수를 그렇게 믿으시는가? 최인호 씨 얘기 또 나오죠. 최인호 씨는 왜 그렇게 얘가 그 글로벌 엘리트 전도사인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력이 잡는 거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훌륭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의 첫 번째 촛불 대통령이 무엇과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싸움을 하고 계신지, 이거를 왜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고 믿는 여론 주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분들조차 왜 이렇게 대통령을 외롭게 만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님도 국민들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사님도 그래서 차기에 출마를 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이제 그 이간질 시키려는 중앙일보의 기자의 질문에도 정말 잘 현명하게 잘 대답을 하시더군요. 진짜 두 분 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진로, 도약,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정치 리더들이십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그 선택은 결국 국민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죠. 정말 맞는 말씀이고,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 한 달에 1,000원 이상 내는 권리당원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대의원 되는 게 과정이 쉽지는 않던데 제가 그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정량일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오늘 옮겨다 드릴 거고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제발 그 여론과 깨어있는 국민들을 설득해내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런 쪽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꼴이 돼 있는가 좀 함께 염려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풀어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또 금방 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이 두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은 권리당원이 됩시다. 그리고 대의원이 될 준비를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도 총선이지만 차기 당대표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까지 같이 하도록 합시다.